안녕하세요. 그린북스!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살림코디 변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팀 이름은 뭐죠? 자, 우리 팀 이름은 BYP! 변하은, 윤하늘, 박나희 이렇게 앞에 이니셜 따서 BYP라고 지어봤는데 저희는 시크하게 갈게요. BYP의 P를 맡고 있는 박나희 살림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책 소개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홀리터벤이라는 분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한스 미디어에서 되게 잘 이 책을 출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책을 선정한 이유가 제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제가 이제 환경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보니까 제가 이동하는 수단이나 숙소나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되게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지구에 무해한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 제목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 홀리터벤이라는 분은 2008년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세계 여행을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책임 여행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여행들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린 호텔리어 이런 곳에서 편집자로 일하시고 줄곧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여행을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책의 챕터는 총 이제 5개의 챕터로 이제 나와 있는데 1장에서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여행할 수 있을까? 2장에서는 여행자가 알아야 되는 탄소 위기, 3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여행 계획하기, 4장에서는 여행자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면, 5장에서는 대륙별로 찾아보는 가치 여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현 주소는 지금 어떤지 그런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지속 가능한 여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 또 여행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자세하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서 한 문장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 문장. 네, 저는 우리는 지금 선한 영향력, 목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가며 힘들게 번 돈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중이다. 좋은 사람들을 지지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세상에 제시할 수 있으니 지갑을 열어 투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람과 지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결국은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전 좀 와닿았는데요. 왜 와닿았냐면 저희도 사실 여행하면 내 돈인데 뭐 그냥 막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처럼 이거는 결국엔 이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내 지갑을 열어서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그냥 돈을 쓰고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책임감 있게 여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이 문장을 뽑게 되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여행. 내가 번 돈이지만 내가 이걸 어떤 가치 있는 곳에 쓸 것인가 선택한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책 제목만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여행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 방법 중에 혹시 가장 와닿았던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책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런 숙소라면은 직원의 그런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얼마나 이 직원들이 그냥 어떤 인권을 복살당하거나 아니면 착취를 당하거나 그런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그런 현장의 숙소는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고 숙소를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었는데요. 저는 그저 좀 저도 해외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고 이렇게 숙소를 정할 때 그냥 편하고 예쁘고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런 책임이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라서 네, 새로웠습니다.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숙소를 네. 정할 때 그분들의 업무 환경이나 이런 거는 사실 안중에 없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근데 참 그런 것, 나만 지속 가능한 여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여행은 소비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걸 이 네. 책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읽으시면서 되게 여행을 또 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기획하는 지속 가능한 여행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여행지 선정해 두셨나요? 네, 제가 사실은 이곳에서 나온 여행지가 좀 누구나 사실 가보고 싶은 곳일 수 있긴 하겠는데, 네, 저는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네, 이렇게 참 멋있는 풍경이죠. 동화 같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탁 트인 이렇게 전망과 함께 이제 글램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스위스에 있는 화이트포드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자연 환경을 정말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되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숙소라서 네, 여기서 굉장히 탄소를 좀 덜 배출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 안 타고 가시나요? 비행기 최대한 안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체력을 많이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돈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걸 알아야 네. 그런 의식을 가지니까 네. 또 좋은 그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가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언젠가 한번 꼭 떠나보겠어요. 네. 자, 다음 책은 저도 진짜 읽어보고 싶어서 사실 한일 선생님 때문에 읽기 시작한 책이에요. 제가 지금. 네. 소설인데 베스트셀러죠. 네. 네. 선생님 책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은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인데요. 요즘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환경 파괴랑 관련된 몇 안 되는 SF 소설이라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단지 소설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되게 특이한 게 현재, 과거, 그리고 과거 플러스 현재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뭔가 지구의 모습을 구경하는, 다이어리를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되게 그 지구 멸망이라고 하면 되게 어둡고 좀 피폐할 것 같은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이 책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주어서 좀 더 희망적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를 한번 해보자면 과거에 더스트라는 물질에 의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내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더스트를 정말 피해 다녔던 그런 생명체만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시대가 지나간 후에 더스트 생태 연구소에서 일하는 아영이라는 연구원이 나옵니다. 이 아영이라는 인물이 모스바나라는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식물을 연구하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더스트 시대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비록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지구를 지킬 수 있고 그 핵심에는 식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더스트라는 게 그 유해 물질, 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는 유해 독성 물질 같은 거죠. 네네. 그게 갑자기 인류에 퍼지면서 거의 종말에 가까운 지경이 되고, 근데 여기서 희망으로 떠오르는 게 식물인 모스바나.
오스바나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 그게 어떻게 개량되고 뭐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더스트가 어떻게 조금씩 종식되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아주 잘 이해해 아, 주셨어요. 네. 저도 지금 이제 막 읽기 시작했지만 정말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나이 선생님 혹시 질문 듣기 전에 네. 최고의 문장을 제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뽑은 최고의 문장은 인류는 그간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역사만을 써온 것일까요? 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엔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재앙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인간 중심적인 역사가 지구 종말로 이어지는 그런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한 문장인 것 같아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소설을 쓰며 우리가 이미 깊게 개입해버린 되돌릴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곳 지구를 생각했다. 이 소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문장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사실 뭐 제 소개도 우리 소개도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소비하고 있잖아요. 예,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SF 소설이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흥미로운데 이 소설을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기후위기를 좀 멀고 어렵게만 생각하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전반적인 내용 안에 그런 과학적인 설명들이 꽤 섬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 속에 되게 잘 녹아 들어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좀 체화하는 데에도 몸으로 느끼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좀 이걸 흥미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 책의 후기를 봤을 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책의 내용을 좀 더 공감하시고 좀 되게 잘 받아들이셨다는 그런 후기들도 몇 번 봤었어요. 실제로 이 책 안에서도 뭐 식물에 대한 그런 그리움, 애틋함, 뭐 고마움, 그리고 좀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어서 그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책에 몰입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제가 문과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그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다른 분들도 이 책이 과학 SF 소설이라고 하면은 그런 처음에 첫 발을 내딛기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완주하신 이 책을 다 완주하신 분으로서 네,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해준다면? 물론 쉽다고만 하면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후기를 봤을 때도 그런 과학적인 설명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조금 몰입을 방해하고 좀 딱딱하게 느껴지셨다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책의 그런 과학적인 묘사들이 내용이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요즘 그 중고등학교 필독도서로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냥 어렵게만 읽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못 알아먹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들로 쓰여 있지는 않더라고요. 충분히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좀 작가가 친절하게 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막 스토리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 같고 참 선생님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책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짠! 네, 너무 예쁘죠? 네, 저는 에코페미니즘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목이 굉장히 끌렸던 것 같아요.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확신에 차게 이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저도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도발적인 그 책 제목이 있나 네, 이렇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읽어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약간 잡지책 읽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읽으실 수 있거든요.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고 또 인터뷰도 있고 또 실제 그 에코 페미니스트로 살아가시는 분들 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참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목차를 보시면은 총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 두 번째는 몸, 세 번째는 라이프,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코페미니즘 이렇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 챕터는 당연히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그리고 개인이 겪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국가 간의 문제, 그러니까 기후 정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파는 나라가 있고 사는 나라가 있는데 왜 그런가? 이제 그게 사실은 자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기후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몸이라고 했는데 사실 주로 여성의 몸이에요. 사회적인 억압 또 차별로 고통받는 몸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과 미세먼지에 더 쉽게 노출되는 몸 그런 몸이 있대요. 과연 왜 그런 몸이 있을까? 왜 여성의 몸이 그런 거에 더 많이 노출이 될까? 네,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번째 챕터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실제로 에코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실천 사례들, 그분들의 이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고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이 뭐야? 그 개념 자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 엄청 어렵게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이해서 써놓았고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한 문장을 먼저 한번 꼽고 그 다음에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2쪽에 있는 그 질문인데요. 짧아요.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 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날씨가 좀 흐리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뭔가 지구가 흐리면 내 삶도 흐리고 뭔가 나의 컨디션도 흐려지는 그런 맞아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이게 호르몬 변화도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지구랑 나랑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확장되고 되었던 것 같은데 내가 버린 플라스틱이 돌고 돌고 돌아서 작은 알갱이로 분해돼가지고 다시 내 몸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내 안에서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내가 오염시킨 물과 공기를 내가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내가 병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또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나도 망해가고 지구도 망해가고 있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해답도 결국 나한테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파괴하고 있으나 그 파괴한 자연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도 그 사명도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이거를 지구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 이거를 좀 늘 유념하면 내 행동이나 내 삶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들으면서 근데 굉장히 에코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되게 네.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뭐 에코면 에코고 페미니즘이면 페미니즘이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책에 따르면 제가 에코 페미니즘을 뭐 정확히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책에 따르면 에코 페미니즘은
권력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모든 지배 종속의 관계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이런 관계 속에서 권력 구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권력 구조를 서로 뭐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당연히 가부장제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여성을 열등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보는 그 인식이 자연에게도 그 인식이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좀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근대 서구 철학까지 이제 막 들어가요. 거기에서 여성과 남성을 이제 분리하죠. 정신과 이성을 분리하고, 그런데 이게 또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서 인식을 하는데,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를 분리시켜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내가 뽑은 최고의 문장이 어디까지가 내 몸일까라는 그 생각과 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분리된 게 아닌데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이게 이 분리된 생각을 통해서 내가 자연을 좀 더 이렇게 착취하고 뭔가 내가 어떤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들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런 구조들이 여전히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을 이해한다면은 좀 더 구조적으로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이 억압적인 구조를 벗어나서 좀 평등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용만 들었을 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읽어도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혹시 이 책을 또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는지 네.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모두 읽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가장 먼저는 제 또래 여성들에게 권하고 싶고, 또 그 중에서도 좀 자주 아프고 좀 예민한 그런 분들, 그런 몸이 좀 예민한 사람들에게 좀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모든 아픔은 사실 지구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사람이 사람을, 또 사람이 비인간 동물을, 또 모든 지구 생태계를 지배와 정복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생리통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살펴보았는데 나만의 한 줄 평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나이스부터 이렇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 아이브 노래에서 제가 좀 착안을 해서 해봤습니다. 좀 웃지 마시고요. 이 책 장점이 뭔 줄 알아? 바로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원래 가사가 뭔가요? 원래 가사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 거야. 이런 가사예요. 네. 가사를 미용실에 두고 오며 가며 아무나 읽기 하고 싶은 책. 네. 지구 끝에 온실, 지구 가까이 온실입니다. 네, 와,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살림코디 선생님들과 함께한 그린북스,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지난번에는 방청객으로 참여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출연하게 됐는데, 기후 위기를 고민하는 그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위안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소개한 이런 좋은 책들, 너무 좋은 환경 서적들 정말 많은데, 사실 우리 살림에서도 출간한 정말 좋은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 거고요. 네, 이런 책들 혼자서 읽어도 좋고, 또 모임에서, 교회 아니든 밖이든 그런 모임에서 같이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책 읽고 힘내요. 자, 그럼 모두 지구 이웃과 함께 살리는 일상 보내세요. 그린푸드! 안녕! 확실히 카메라가 있는 게 좀 느낌이 달랐고 카메라 테스트 받는 느낌? 근데 되게 전반적으로 그 책을 보지 않아도 요약을 잘 해주시고 뭔가 원하는 답을 많이 얻을 수 있어가지고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원래 소설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거의 소설만 읽거든요, 사실. 사실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소설 위주로 읽다가 사실 저 책도 제가 작년에 한번 읽었었는데 확실히 다시 읽으니까 조금 내용이 좀 더 새롭고 느껴지는 것도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도전을 해봤냐고요?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책 읽으면 책 소개하면서 좀 뭔가 너무 그 스위스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약간 걸리는데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막 등산도 되게 좋아하고 걷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자전거도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저의 그냥 맨몸으로 정말 여행을 한번 해보는 그런 여행을 진짜 해봐야겠다. 저희 버킷리스트로 한번 해서 나중에 제가 후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한번 저도 좀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해서 기획하고 진짜 오롯이 정말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해보는 거를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획을 하고 나중에 이런 관련한 저도 한국판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도 한번 출판해보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참여시켜주세요. 네. 체력을 잘 네. 드릴게요.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선은 제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성 환경연대 이 책을 써주신 분들 그리고 이거 허락해주신 출판사 관계자분께 영상을 찍는 걸 제가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 읽으면서 좀 많이 찔렸어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던 것 같고 그래도 우리 나보다 좀 더 나은 나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자극도 받으면서 위안도 되고 용기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나왔던 책들 중에 가장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뭔가요? 선생님 책 나의 지구를 부탁해. 왜냐면은 유일하게 그게 지금 기독교 관점으로 풀어낸 책이잖아요. 네. 그 책 이야기 들었을 때 맞아. 우리 이거 약간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그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